자신의 안녕. 갑자기 아이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헬렌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존경과 진정한 애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액션 4.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자녀로부터 존경심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녀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함에 따라 여러분도 부모의 역할 밖에서 기쁨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그들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한 사람들은 성취감 있고 흥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부모가 되는 것 이상의 관심, 열정, 헌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더 존경받고 관심을 받게 됩니다. 5번째 조치. 감정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통하세요. 토론이 시작되고 자녀가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때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당신의 반응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차분하며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 접근 방식은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행동을 모델링합니다. 이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6번째 조치. 경험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자녀가 때때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매우 귀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경우 통찰력을 공유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결정과 인생 철학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귀하의 이해의 깊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귀하의 조언을 더 자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존경심을 회복하는 길은 요구나 감정적인 간청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포용하고 정서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존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합니다. 존경은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실체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존경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행복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더 많이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자녀에게 덜 의존할수록 아이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스스로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온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치 4. 경계를 설정하고 시행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특히 가족이 항상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녀를 단절시키거나 갈등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행동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차분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중요하게는 경계를 넘었을 때 이러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은퇴한 사업가인 로버트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을 규율과 자신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할 때 방해하고 그의 우려를 일축하고 심지어 그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는 싸울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침묵을 지킬 때마다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가로막자 그는 침착하게 네가 들을 준비가 되면 계속 말하겠다고 말했다. 딸이 자신의 의견을 일축하자 그는 내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였을 때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를 기본적인 존경심으로 대할 수 없다면 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존경을 요구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 때문에 그에게 존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지요. 감사 없이 기부를 중단하십시오. 존경심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 에너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도, 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대를 쌓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한때 자녀들에게 항상 관대했던 아버지인 조지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심지어 그들의 필요에 맞게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커녕 불평이 쏟아졌다. 그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마침내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중단했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의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왜 그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뒤로 몸을 굽히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의 관대함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노력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증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시간, 노력,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대함은 존중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조치. 그들 밖에서 삶을 구축하세요. 자녀의 존경심을 다시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행복이 자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평생 동안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 성취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락, 인정, 의미를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당신을 자신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70대 후반의 미망인인 엘레노어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해주며 한때 남편이 했던 공간을 자녀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으며 엘러노어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북클럽에 가입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중단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더 많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독립성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생각. 존중은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수행하는 방식,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했다면
덜 배려하고, 덜 배려하고, 덜 존중하며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덜 필요할수록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인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해주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자급자족할수록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더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의존을 철회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만 당신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 없이 주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적, 기쁨, 성취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 밖에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존경심은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